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삼성그룹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 총장 추천제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야당 당대표가 해산 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놓고 직접 법정에서 격돌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시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 총장 추천제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대학 총장 추천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 줄세우기나 지역차별 같은 뜻하지 않았던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추천제로 각 대학과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총장 추천제는 삼성그룹이 각 대학 총장들의 추천을 받아 입사 지원자들에게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각 대학에 할당 인원 공문을 보내면서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해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수용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명 위헌 헌법 불합치, 1명 합헌, 1명 전부 위헌 의견으로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를 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당대표가 해산 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놓고 직접 법정에서 격돌합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 기일에 황교안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헌재를 찾아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는 첫 변론 기일에서 각각 15분간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법의 영역에서 되살려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야당 정치인 4,374명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1962년 박정희 독재 정치활동 정합법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드립니다. 특히 막중한 사명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시도합니다. 정개특위는 오전에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와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를 잇따라 여는 데 이어 오후 전체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후보 선택을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야당 추천 인사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저희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 맞춰 한다면, 그러면서도 위헌적 요소를 배제해서 나간다면 이걸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후보의 선택 과정을 뭐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해서 그 사람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의 저희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편 민주당 내 정치교체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만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대선 이후 민주당의 혁신이 좀 지지부진하고 새정치 담론을 안철수 의원에게 선점당한 느낌이 있다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선거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 지도부는 안 받고 있고 새누리당은 상당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광역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이건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안 받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제도 제안인데요.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공약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태에서 시민 공모제를 통해서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도라든가 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저희 내부에 정당 공천 기초 폐지 논의가 되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정개특위도 마감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서 2번을 비워두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법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2번을 비워두자. 즉 공천하지 말자. 이런 주장까지, 물론 이 주장은 지금 여전히 토론 과정에 있는 주제입니다만은 2번을 비워두자는 주장을 할 거냐. 그럼 비워둔다면 전국적으로 비워둘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아니면 호남만 그러면 비자. 2번을 공천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해서 이걸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병한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오리 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부검 결과 AI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택의 6개 농장에서 닭 1,700여 마리가 집단 폐사에 부검한 결과 전염성 기관지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AI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AI에 오염된 농장은 25곳,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12곳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다음 달 중순 상봉 행사를 열자는 내용이 담긴 전화 통지문을 보내면서 상봉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내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오늘 중으로는 입장을 전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속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 동향 간담회를 열고 미국은 지난해 3분기 4.1% 성장했고 4분기에도 3.3%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양적 완화를 하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나오겠지만 테이퍼링 속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터키,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달 계획됐던 자산 매입 규모 감축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주장한 유연한 연대론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문 의원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란 절대 강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한 정파들끼리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연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첫 특별 사면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면안에 따르면 특별 사면은 모두 5,925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사면과 가명 복권이 5,910명이며 불우한 수용자는 15명에 대해서도 사면과 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보다 포근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7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도, 습도는 60%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